그러니까 내가 말한 게 전부 틀렸잖아. 아니야. 나는 그렇게 말한 적 없어. 서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얼굴은 붉어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데 왜 상대의 마음은 멀어지는 걸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대화 속에서 길을 잃고 마는 걸까요? 누구나 이런 순간을 경험했을 겁니다. 아끼는 사람에게 진심을 담아 한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되기도 하고 의도하지 않은 말이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했죠. 대화는 사람 사이의 다리입니다. 그런데 그 다리가 엇나가면 우리는 서로를 더 멀리 있는 존재로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화가 왜 이런 식으로 어긋나는 걸까요? 어쩌면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말했는지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말했는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화란 단순히 생각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감정을 나누며 관계를 이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 도구를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관계의 벽을 쌓게 되죠.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해?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왜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이 질문들은 단순한 불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대화는 점점 더 얽히고 설키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대화 속에서 자주 저지르는 실수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여는 한마디, 대화의 온도를 따뜻하게 만드는 말투, 그리고 판단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상대를 이해하는 대화법까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삶을 훨씬 더 값지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를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 작은 씨앗이 행복과 지혜로 피어날 그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대화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그들의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상대의 감정을 지나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반응하며 대화의 흐름을 끊어버리곤 합니다. 상대의 감정을 수용하는 대화법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진정으로 관계를 깊게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6가지 사례를 통해 이 대화법이 어떻게 효과를 발휘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IT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32세의 희선은 최근 야근과 과중한 업무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동료 지훈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회사 다니기 싫지? 일이 산더미 같고 쉬지도 않고 해도 끝이 없잖아. 그냥 다 그만두고 싶어. 35세 지훈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희선아, 요즘 내가 정말 많이 힘든가 보다. 그 정도 생각이 들 만큼 일이 많고 너 혼자서는 부담이 될 정도로 요새 일이 많아 보이더라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말해줘. 지훈의 말은 단순히 동정을 넘어 진심 어린 이해를 담고 있었습니다. 희선은 그의 말에 위로를 받았고 이후 두 사람은 업무를 나누어 희선의 부담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화는 직장 내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희선이 다시 활기를 되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싱가포르 파크뷰 초등학교에서는 특별한 공감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수업에 참여한 11살 리아는 최근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게 손을 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요즘 학교에 오는 게 무서워요. 선생님이 항상 저만 지적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무섭고 힘들어요. 리안의 말을 들은 담임교사 린다타는 잠시 침묵을 지키며 그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리안에게 다가갔습니다. 리안, 내가 그런 기분이 들었다니. 정말 미안해. 선생님이 너를 지적한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나의 의도는 절대 그런 게 아니었어. 너를 돕고 싶어서 그런 거였단다. 내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 후 린다탄 선생님은 반 친구들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리안이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했더라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었을까요? 학생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리안 정말 속상했겠다. 나라도 그런 기분이 들었을 것 같아. 하지만 내가 정말 잘하고 있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어. 선생님도 내가 잘하기 위해 노력하는 걸 좋아하시는 거 아닐까? 리안은 친구와 선생님의 말을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작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순간은 리안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공감의 중요성을 배우는 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청담연합병원에서 66세의 내과 전문의 김지환 의사 선생님은 환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따뜻한 의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날 72세의 노부인 박정희 씨가 진료실에 들어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몸도 여기저기 아프지만 마음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아무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니까요. 김지환 의사 선생님은 그녀의 말을 가만히 들은 후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정희 어머님, 어떤 점이 가장 힘들게 느껴지세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끝까지 들어드릴게요. 박정희 씨는 망설이듯 고개를 떨구더니 조용히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랑 며느리가 요즘 저를 잘 챙기지 않는 것 같아서 외롭고 서운해요. 가족이 있는데도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나이 들어가는 제 모습도 낯설고요. 김지환 의사 선생님은 그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까지 혼자서 많은 걸 견뎌내셨군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 해결책을 찾아봅시다. 그는 박정희 씨의 상황을 바탕으로 몇 가지 실질적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로 어머님이 계시는 동네의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꽤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요리교실이나 음악 프로그램 같은 활동에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요?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조금은 마음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박정희 씨는 살짝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아휴, 전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잘 할 수 있을까요? 김지환 의사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복지관에 연락해 드리고 시작하는 방법도 도와드릴게요. 어머님께 딱 맞는 활동을 추천받아 볼게요. 두 번째는 김지환 의사 선생님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드님과 며느님께 하고 싶었던 말씀을 편지로 적어보는 겁니다. 바로 이야기를 꺼내는 게 부담스러울 때는 글로 전하는 게 훨씬 편할 수도 있거든요. 먼저 편지를 쓰시면 제가 수정하는 걸 도움을 드릴게요. 정희는 조금 망설이다가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편지라니 재밌네요. 좋은 생각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김지환 의사 선생님은 그녀에게 하루에 30분 정도의 산책과 가벼운 스트레칭을 권했습니다. 움직이는 시간이 많아지면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마음도 훨씬 가벼워질 거예요.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으면서 바람도 쐬 보세요. 박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층 편안해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정희 씨는 병원을 찾을 때마다 조금 더 밝아진 모습으로 들어섰습니다. 김지환 의사 선생님의 따뜻한 대화와 실질적인 도움 덕분에 그녀는 다시 새로운 일상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위치한 하이랜드 고등학교에서 16세 리아나 김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리아나는 문을 세게 닫으며 어머니 수진 김에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여기서 친구도 못 사귀고 선생님도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47의 수진은 딸의 말을 듣고 처음엔 당황했지만 화내지 않고 조용히 리아나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리아나, 정말 힘들었겠구나. 새로운 학교에서 모든 게 낯설어서 더 그런 것 같아. 엄마도 내 마음을 이해해. 리아나는 어머니의 말에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리아나와 함께 친구를 사귀는 방법을 고민하며 학교 상담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점차 아이가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김정옥 할머니는 72로 최근 건강이 나빠지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남편 이영수 할아버지에게 어렵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신, 나 때문에 힘든 거 아니야? 내가 너무 짐이 되는 것 같아. 75세 이영수 할아버지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그런 소리를 해. 힘든 건 당연하지. 하지만 내가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너는 모를 거야. 정옥 할머니는 남편의 진심 어린 위로를 받으며 자신이 여전히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에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서로의 감정을 더 자주 나누며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냈습니다. 상대의 감정을 수용하는 것은 단순한 공감 이상의 힘을 가집니다. 그것은 상대가 느끼는 감정을 판단 없이 받아들이고 그 감정이 자연스럽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오늘 들으신 사례를 떠올리며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공감의 마음을 담아보세요. 그것이 바로 관계를 따뜻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은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다라는 칼 로저스의 말처럼 상대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자세는 대화를 깊고 따뜻하게 만들고 관계를 새롭게 열어가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대화의 방법인 칭찬과 인정은 대화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표현이 막연하거나 상투적일 때 상대에게 진심을 전달하지 못하고 가벼운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상대의 마음에 닿는 칭찬은 구체적이고 진심 어린 단어들로 만들어집니다. 이런 대화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에서 근무 중인 44세의 혜진 씨는 최근 중요한 보고서를 작성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날, 팀장인 오승우 씨는 그녀를 따로 불렀습니다. 혜진 씨, 이번 보고서는 정말 잘 작성되었어요. 특히 데이터 분석에서 드러난 세부적인 통찰력이 돋보였습니다. 덕분에 회의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어요. 혜진은 팀장의 말을 들으며 그동안의 노력이 보상받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잘했어요라는 말 대신 그녀가 무엇을 잘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주는 칭찬은 그녀에게 더 큰 동기와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이후 혜진은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예일고등학교에서 15살인 학생 김소연은 과학 경시대회에 참가해 자신의 프로젝트로 입상했습니다. 그녀는 대회 준비 기간 동안 실험 설계와 데이터 분석에 심혈을 기울이며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경시대회가 끝난 후 담임교사 이은정은 소연을 따로 불러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연아, 정말 대단해. 내가 실험 데이터를 얼마나 꼼꼼히 정리했는지 보면서 너무 감동했어. 특히 그 실험 과정에서 독창적인 방법을 사용한 건 정말 빛났단다. 너의 노력과 열정이 이번 입상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을 거야.
이은정 선생님의 진심 어린 칭찬은 소연에게 단순한 성취 이상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소연은 선생님의 말을 들으며 얼굴이 밝아졌고 자신이 하는 일이 가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더 큰 도전을 할 용기를 얻었다며 이 순간이 자신의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전남 순천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66의 윤정 씨는 최근 손님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특히 단골 손님인 54세의 김희수 씨는 커피를 마신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커피 정말 맛있어요. 특히 이 원두의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크레마는 어디서도 느껴보지 못한 특별한 맛이에요. 여기 오면 항상 기분이 좋아져요. 윤정 씨는 희수 씨의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커피를 판매하는 일을 넘어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 대화는 그녀에게 매일 아침 더 좋은 커피를 내릴 동기를 주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71세의 요한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공원에서 만나는 친구들에게 직접 만든 빵을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 중 한 명인 안나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요한, 이 빵은 정말 특별해요. 특히 이 빵에서 느껴지는 고소한 풍미와 부드러운 식감은 요한의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매일 이 빵을 먹으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 행복해요. 요한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쑥스러워했지만 안나 씨의 칭찬을 들으며 자신의 작은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줄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대화는 요한 할아버지에게 빵 굽기를 넘어 사람들과 나누는 삶의 가치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칭찬과 인정은 단순히 상대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가치를 알아보고 마음 깊이 스며드는 힘을 가집니다. 오늘 가까운 누군가에게 구체적이고 따뜻한 칭찬을 전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직접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인 메리 올리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말은 삶의 빛을 비추는 등불과 같다. 진심 어린 칭찬과 인정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삶을 밝히는 빛이 되고 우리 모두를 따뜻하게 감싸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말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상대방의 마음에 닿아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표현이 무심코 나와 상대를 멀어지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언어는 우리의 삶과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번에는 긍정적 언어와 태도가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53세의 주부 소정은 딸 은서가 참여한 학교 연주회를 찾았습니다. 15살인 은서는 오랜 시간 바이올린 연습에 매진했지만 공연 도중 작은 실수를 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온 은서는 풀이 죽은 채로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그 부분에서 음을 틀려버렸어. 다들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을까? 소정 씨는 딸 은서를 따뜻하게 안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서야, 내가 연습하는 모습을 엄마는 매일 지켜봤어. 오늘 연주를 보면서 내 노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느꼈단다. 무대에서 떨리는데도 끝까지 연주를 완주한 게 정말 멋졌어.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내 실수가 아니라 내가 만든 아름다운 음악일 거야. 은서는 엄마의 말을 들으며 울컥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다음에는 더 잘해볼게요. 라고 대답하며 다시 의욕을 되찾았습니다. 소정의 긍정적인 언어는 은서에게 스스로를 인정하고 성장할 힘을 주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한 기업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62세의 레이첼은
직원들을 격려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팀원인 알렉스가 중요한 프로젝트의 일정에서 실수를 범해 일정이 지연되었습니다. 알렉스는 레이첼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실수로 일이 이렇게 됐어요. 제가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레이첼 팀장은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알렉스, 우리 팀의 결과를 생각하면 아쉬울 수 있지만 내가 이 프로젝트에 얼마나 많은 열정을 쏟았는지 나는 알아. 이번 실수는 우리 모두에게 배움이 될 거야. 너의 해결책 제안 덕분에 이미 문제를 수습할 방향도 찾았잖아. 이 경험은 앞으로 우리가 더 나아질 기회라고 생각해. 알렉스는 레이첼 팀장의 격려에 다시 힘을 얻었고 더 열정적으로 프로젝트 마무리에 나섰습니다. 레이첼의 긍정적인 언어는 알렉스뿐 아니라 팀 전체의 사기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 사는 77세의 앨런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만나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66세의 로라 씨가 피곤한 얼굴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앨런 할아버지는 그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로라 씨, 오늘 하루가 꽤 힘든 날이었나 봐요. 하지만 매일 이렇게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는 당신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당신 덕분에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로라 씨는 처음엔 머쓱하게 웃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앨런님, 사실 요즘 정말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주시니 제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고마워요. 이 대화는 로라에게 다시 힘을 내는 계기를 주었고 두 사람의 우정도 한층 깊어졌습니다. 대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63세의 김영희 씨는 단골 고객 59세의 정수 씨와 오래된 친구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수 씨가 예약 시간을 잘못 알고 1시간 늦게 방문했습니다. 정수 씨는 미안함에 주눅이 들어 말했습니다. 영희 언니, 너무 죄송해요. 제가 시간을 착각했어요. 영희 씨는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정수 씨, 괜찮아. 어차피 오늘은 정수 씨랑 더 오래 이야기 나누고 싶었어. 정수 씨가 늦게라도 와줘서 기분이 훨씬 좋아졌어. 정수 씨는 영희 씨의 긍정적인 말에 마음이 편안해졌고 이후 더욱 자주 미용실을 방문하며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의 18살인 아담은 축구팀 경기 도중 실수를 하여 패배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팀원들에게 미안함을 느끼며 벤치에 앉아있던 아담에게 팀 주장인 스티븐이 다가왔습니다. 스티븐은 21살로 팀을 이끄는 든든한 리더였습니다. 그는 아담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담, 오늘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우리는 모두 알아. 축구는 실수로 만들어지는 경기야. 내가 우리 팀에 있는 것만으로도 큰 자산이야. 다음번엔 우리가 함께 더 멋진 경기를 만들자. 아담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티븐의 긍정적인 말 한마디는 팀의 사기를 다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언어는 단순히 듣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을 넘어 말하는 사람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표현 대신 긍정적인 단어와 태도를 선택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삶의 질을 높이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철학자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은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따뜻하고 긍정적일수록 우리는 더 넓고 풍요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언어 속에 긍정의 씨앗을 심어보세요. 그 씨앗이 행복과 지혜로 자라날 것입니다.
대화를 할 때 막연한 말보다는 구체적인 표현이 상대의 마음에 훨씬 깊이 와닿습니다. 구체적인 표현은 단순히 칭찬을 넘어 상대방의 노력을 인정하고 그 가치를 정확히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표현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관계를 변화시키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는 45세인 윤미 씨는 친구들과 함께 요리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정성을 다해 만든 라자냐를 가져갔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단순히 맛있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속으로 약간의 서운함을 느끼고 있던 윤미 씨에게 은정이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니 씨, 이 라자냐 진짜 정성이 느껴져. 소스 맛이 너무 깊고 면이 부드러워서 먹는 내내 행복했어. 특히 위에 뿌린 치즈가 바삭하게 잘 구워져서 식감이 정말 좋았어. 윤미 씨는 은정의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그녀의 노력을 세심히 알아봐준 은정 씨 덕분에 요리에 대한 열정이 다시 타올랐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빛중학교에서 역사교사로 일하는 54세 김재훈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연습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14살 학생인 윤지수가 역사 발표를 마친 후 김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지수야, 정말 멋진 발표였어. 특히 자료를 시각적으로 정리한 부분이 돋보였고, 마지막에 내 의견을 덧붙인 점이 너무 인상적이었어. 내가 역사적 사건을 현재 사회와 연결해서 설명한 건 정말 대단했단다. 지수는 처음으로 자신이 발표에서 특별한 점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뻐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발표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쏟기 시작했고, 반 친구들 사이에서도 점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김 선생님의 구체적인 칭찬은 지수의 학교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울대학로의 한 아마추어 연극단에서 활동 중인 53세의 이명철 씨는 동료 배우 최은주 씨와 무대에서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리허설이 끝난 뒤 은주 씨는 명철 씨에게 다가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명철 씨, 오늘 연기는 정말 훌륭했어요. 특히 그 장면에서 상대 배우와 눈을 맞추며 감정을 전달한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도 무대 위에서 더 몰입할 수 있었어요. 명철 씨는 은주 씨의 구체적인 칭찬에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단순히 연기를 잘한다고 말하는 대신 그의 연기 디테일과 노력을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말이 명철 씨에게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칭찬은 그가 연기에 대한 열정을 다시 확인하고 더욱 자신감 있게 무대에 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대구에서 73세의 강정자는 손주들을 위해 매주 직접 만든 음식을 준비해 줍니다. 어느 날 17세의 손녀 지민이 할머니가 만든 갈비찜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갈비찜 진짜 맛있어요. 특히 양념이 너무 잘 배어 있어서 고기를 먹을 때마다 입안 가득 풍미가 퍼져요. 고기도 너무 부드러워서 할머니가 얼마나 신경 쓰셨는지 느껴져요. 정자 할머니는 손녀의 말을 듣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민아, 너 정말 할미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너처럼 맛있게 먹어주는 게 할미한텐 제일 큰 기쁨이야. 손녀의 구체적인 칭찬은 할머니에게 단순한 감사 이상의 감동을 주었고 두 사람의 관계도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62세의 클라우스는 그림을 그리는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열린 전시회에서 클라우스는 자신의 그림에 대해 다소 겸손한 태도로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친구인 58세의 레나가 그의 그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클라우스, 이 그림에서 느껴지는 빛과 그림자의 대비가 정말 멋져요. 특히 하늘의 푸른 톤이 너무 섬세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원함과 평온함을 느끼게 해요. 이런 디테일을 살릴 줄 아는 감각이 대단해. 클라우스는 레나의 말을 듣고
자신이 그동안 신경 써온 부분을 제대로 알아봐 준 것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더 큰 자신감을 가지고 전시회 준비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표현은 단순한 칭찬 이상의 힘을 발휘합니다. 상대의 노력을 정확히 알아봐주는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지 오늘의 사례를 통해 느끼셨을 겁니다. 레오 톨스토이는 작은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말 속에 구체적인 감동을 담아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관계를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대화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거리두기는 필수적입니다. 너무 가까운 관계는 상대에게 부담을 줄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멀리 떨어지면 관계의 온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적절한 거리두기는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심리적 편안함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는 적절한 거리두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63세의 은주 씨는 최근 친구 지수와 대화에서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가족 간의 갈등을 상세히 털어놓으며 조언을 구했지만 은주는 반복되는 이야기와 해결책 없는 상황에 점점 지쳤습니다. 어느 날 지수가 또다시 가족 문제를 이야기하려 하자 은주 씨는 잠시 눈을 맞추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수야, 너에게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 것 같아. 내가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도 느껴지고. 그런데 이 문제는 아마 너만이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내가 계속 너의 이야기를 듣는 건 언제든지 좋지만 지금은 내가 스스로 해답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지수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은주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내가 너무 너한테 의지했나 봐. 미안해. 그래. 나도 조금씩 해답을 찾아볼게. 이 대화를 통해 은주는 부담감을 덜고 지수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47세 직장인 박민호 씨는 동료 강준영 씨와 오랫동안 함께 일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준영 씨가 개인적인 고민을 지나치게 많이 공유하며 민호 씨에게 의존하는 일이 늘었습니다. 업무 외에도 준영 씨의 연락은 민호 씨에게 점점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민호 씨는 회사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던 중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준영아, 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느껴졌어. 나도 내가 나를 믿고 속마음을 털어놓는 게 정말 고마워. 그런데 나도 요즘 개인적으로 조금 지쳐 있어서 계속 개인사를 듣기가 힘들 때가 있었어. 준영은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고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 민호 형, 내가 너무 많이 이야기했나? 그런 줄도 모르고 나만 생각했네.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 우리가 이렇게 솔직히 대화하는 건 정말 좋은 일이야. 다만 가끔은 다른 이야기도 해보면 어때? 내가 좋아하는 여행이나 맛집 이야기 같은 것도 나랑 나누면 좋을 것 같아. 준영 씨는 머쓱한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내가 좋아하는 음식 이야기는 재밌게 할 수 있지. 다음번엔 형한테 강릉 맛집 리스트를 소개해줄게.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업무뿐만 아니라 가벼운 주제를 더 많이 나누게 되었고 관계의 부담을 덜며 더 편안한 동료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 부산에 사는 68세의 김은희 씨는 동네 주민 모임에서 알게 된 새 친구 최영숙 씨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영숙이 매일 전화를 걸어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며 지나치게 의지하는 것이 은희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김은희 씨는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 영숙 씨와 벤치에 앉아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영숙 씨, 내가 이렇게 매일 전화 받으면서 당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고맙고 즐거웠어요.
그런데 사실 저도 가끔은 제 시간도 좀 필요하더라고요. 영숙은 당황한 표정으로 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은희 씨, 혹시 내가 너무 많이 의지했나요? 미안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은희는 살짝 손을 흔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주말마다 만나서 차 한잔 하면서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서로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숙은 곧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띄었습니다. 은희 씨 말이 맞아요. 내가 너무 개인사를 다 털어놓았나 봐요. 주말에 만나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준비해 볼게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주말마다 만나 더 깊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며 친구 관계를 한층 더 돈독히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72세의 김영수 할아버지는 오랜 친구인 박재훈 할아버지와 함께 매주 바둑을 두는 시간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최근 박재훈 할아버지가 바둑을 두며 지나치게 경쟁적으로 변하자 영수 할아버지는 점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영수 할아버지는 바둑판을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훈아, 너랑 바둑 두는 시간은 내게 정말 소중해. 그런데 요즘 우리가 너무 결과에만 신경 쓰는 것 같아서 조금 부담스러워지더라. 바둑보다는 너랑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 시간이 더 좋거든. 다음번엔 좀 더 가볍게 즐겨볼까? 재훈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무 승부욕을 부렸나 봐. 그래, 다음번엔 우리가 좋아하는 옛날 이야기 하면서 편하게 두자.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바둑을 핑계 삼아 더 많은 대화를 나눴고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51세의 헬가는 새로 들어온 직장 동료 소피아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소피아가 업무 시간 이후에도 개인적인 고민을 계속 털어놓자 헬가는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헬가는 소피아와 커피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피아, 내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느껴져. 하지만 내가 모든 이야기에 답을 줄 순 없다는 걸 이해해 줬으면 해. 내가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가지면 더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난 언제든 너를 응원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 소피아는 헬가의 말을 듣고 눈빛을 밝히며 대답했습니다. 헬가, 고마워. 내가 너에게 너무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조금씩 해결해 볼게. 이 대화를 계기로 소피아는 더 독립적으로 변했고 두 사람의 관계도 균형을 되찾았습니다. 적절한 거리두기는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대화에서 솔직함과 부드러움을 겸비한다면 부담을 덜고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면서도 마음이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도 적절한 거리를 두어 상대와의 연결이 부담이 아닌 행복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화는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공감의 한마디에서 시작해 칭찬과 존중, 긍정적인 언어, 구체적인 표현, 그리고 거리두기의 기술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대화 기술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연결하는 다리와도 같습니다. 여기서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오랜 오해를 풀고 상처받은 마음을 감싸며 단절된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모습을.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의 삶에 스며든다면 얼마나 따뜻할까요? 작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하루를 바꾸고 결국 나의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강렬한 흔적은 누군가의 마음속에
우리의 말로 빚어진 빛을 심어주는 것이다. 이 철학자의 말처럼 여러분의 대화가 누군가의 마음속 빛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들으셨던 이야기들을 여러분의 일상에 한 걸음씩 실천해 보세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세상은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곳으로 변할 것입니다. 행복과 지혜 채널은 여러분과 함께 더 깊고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에도 따뜻한 주제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마음속 작은 씨앗이 행복과 지혜로 자라날 그 순간을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